저는 오늘 대한민국 연쇄살인마 유영철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1988년 4월 26일 광주에서 유영철이 학교 정문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소년을 칼로 찌르고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에서 대단한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영철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인 안정은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영철의 이 살인은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적극적인 치료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한 유영철의 살인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소년의 가족과 지인들은 큰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이 가져야 할 선한 마음과 사랑의 중요성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 대구에서 유영철의 살인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1인 살해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사건은 유영철이 여성을 차에 태우고 칼로 찌르고 죽이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확한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포라디오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길게 알려주었습니다. 사건의 전말부터 범인의 심리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청취자들에게 경고와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범죄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았으며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4년 1월 16일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30대였던 유영철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여성을 차에 태우고 강제로 차를 운전하며 협박한 뒤 여성의 목을 졸라 죽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많은 이들의 공포를 자아내고 경찰 조직의 특별수사팀까지 동원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영철은 결국 강제 수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자백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극도로 폭력적인 범죄로 여겨져 많은 이들의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도 많이 제작되었으며 이번 공포라디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994년 서울에서 발생한 유영철의 살인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유영철은 여성을 차로 태우고 칼로 찌르고 죽이는 일을 반복적으로 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여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으며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유영철의 살인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사력으로는 범인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거를 위해 전 국민에게 경고를 하며 여성분들은 살인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 방식은 더 이상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유영철은 선전포고한대로 1994년 11월 18일 서울의 한 분당 휴게소에서 자신의 몸을 폭발시키며 자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일제히 유영철의 범행을 규탄하며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됐습니다. 1994년 인천에서 일어난 유영철의 살인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1994년 7월 14일 새벽 4시경에 발생했습니다. 유영철은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25세 여성을 차에 태워 고속도로로 이동하다가 칼로 찌르고 죽였습니다. 유영철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었고 이번 사건 이후에도 더욱 축적된 죄목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도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안전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995년 7월 19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주택 앞에서 유영철은 여성을 차에 태우고 칼로 찌르며 살해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의 범죄사에서도 다소 비례 없는 공포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 당시 대한민국은 이런 참담한 장면을 지켜보며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으며 이 일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거리를 걷는 것부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촉발된 대한민국의 대중적인 공포 문화는 공포라디오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갔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많은 라디오 채널들은 주요한 뉴스 사건들에 대해 공포라디오를 만들어 광고 수익을 올리는 시절이었는데 이 유영철의 살인사건 또한 그 중 하나였습니다. 공포라디오는 그 당시 대한민국의 대중들에게 전파되는 방법 중 하나로 이 사건과 같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이제는 유영철 살인사건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아픔을 공유하고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95년 경기도에서 유영철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영철은 두 여성을 차에 태우고 칼로 찌르고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는 이 행동을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그의 범죄 행위를 어느 정도 정당화하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유영철은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재판에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유영철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제는 유영철과 같은 범죄자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995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유영철의 살인사건은 국내 범죄사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영철은 차를 몰고 다니며 여성을 태워 살해하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찔러 살해했으며 적어도 20여 명 이상의 여성을 희생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다른 범인들과는 다르게 유영철은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범죄를 점점 확대시켜 나갔고 결국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 그리고 국민의 노력이 모두 결집하였고 유영철은 결국 체포되어 범죄를 사형으로 처단받았습니다. 이 대대적인 사건은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1996년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유영철의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며 국민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공포라디오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영철은 1996년 4월 전라남도 여수시 부산 강서구 출신으로 23세의 나이로 살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살인사건은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는 노래방에서 나와 차를 훔쳐 적당한 여성을 찾아가 태우고 그녀를 칼로 찌르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차 안에 숨기고 도로변에서 차를 멈추고 내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어난 살인사건은 4월 27일이었습니다. 다시 차를 훔쳐 적당한 여성을 찾아가 태운 후 그녀를 칼로 찌르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숨기고 다시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유영철은 이후 끔찍하게 살인을 일으켰지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검거 사실도 바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거 당시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비극적인 사건으로 묻혀졌으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공포라디오를 통해 유영철의 살인사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범인이라는 것은 누구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 광주에서 벌어진 유영철의 사건은 국내에서 대대적인 관심을 끌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유영철이 다수의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영철의 범행과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재판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성범죄의 심각성 등 여러 가지 이슈를 뒤섞어서 다루어져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뉴스나 신문 등에서는 상세한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공포라디오에서도 해당 사건에 관한 자세한 리포트와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공포라디오는 해당 사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했으며 유영철의 범행과 체포,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성범죄의 심각성 등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리포트를 통해 다루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청취자들에게 성범죄 예방 및 대처 방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공프라디오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어진 유영철 사건은 대중들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